열심히 돈을 벌어요. 사회적으로 기여해요. 아이를 키워요. 생산성의 시기입니다. 핵심적인 갈등은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친밀감이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건설적으로 되어서 결혼, 출산, 자녀 양육으로 나타나고 하는 일이나 직업에서도 창의적인 성취나 업적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생산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님이나 수녀님이나 신부님처럼 결혼도, 출산도, 자녀 양육도 할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 그분들은 어떤 생산성을 기여할 수 있을까요? 자, 이 8개의 단계에서 성공해야 할 과제가 과업이 발달 과업이라고 하죠. 이 발달 과업이 앞에 붙어 있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맞게 되는 심리적 위기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근면성 대 열등감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주로 학령기, 즉 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이 아이들은 핵심적인 갈등이 성숙한 성인의 역할과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학교에서요. 내가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공부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장소에서 아이들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때를 한번 떠올려 봐요. 선생님이 자, 이거 풀을 사람? 그러면 어때요? 저요 막 이렇게 손을 들죠. 그런데 선택을 받아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풀었는데 틀렸어요. 그럼 어떠죠? 나는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사실 교실 안에서 아이들은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뛸 때도요. 기를 쓰면서 뛰었지만 꼴찌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경험들이 바로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심리적 위기와 연결되어 있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여러 가지를 배우고 학습해 가면서 성공하면 근면성이 발달해요. 누구보다도 배우고 싶어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죠. 나서서 부지런히 깨우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를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면 어때요? 그것이 열등감. 나는 못났어. 난 못해. 자, 이런 열등감이 형성되는 것이죠. 나 잘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안 배우려고 하죠.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도하는 걸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근면한 사람들은 어때요? 근면성을 획득한 사람들은 뭘 해도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지? 라고 하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죠. 정체감 대 역할 혼미, 어떻게 보면 이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형성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핵심적인 갈등은 나는 누구인가. 자, 이 시기의 내용들은 에릭슨이 경험했던 청소년기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고민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부모님에 의해서 이거 해, 여기 가, 이거 공부해 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나에 대해서 새로운 정립 그리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자기 인식을 갖게 되고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이 확립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인식의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정체감 형성은 다음 단계에 적응해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정체감은 뚜렷한 자기의 가치관, 신념, 목표에 대한 성숙한 자기 개념을 의미합니다. 정체감이 형성되면요, 자신의 능력이나 역할, 책임에 대한 분명히 알게 되고 이후 단계도 잘 적응해 나가지만 회의와 혼란이 방황으로 이어져서 자기 확립이 되지 않으면 역할 혼미 또는 정체감 혼미로 남게 됩니다. 자, 역할 혼미 상태에서는 미성숙한 그리고 과대 동일시. 누구한테요? 연예인한테요. 우리 아이돌 오빠들 너무 거기에 동일시하고요. 연예인들한테 막 동일시 하잖아요. 이게 바로 정체감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자,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도 방황이 계속됩니다. 다음 단계 볼게요. 본격적인 성인기입니다. 친밀감 대 고립감이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자, 핵심적인 갈등은 직업을 갖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배우자를 만나는 그런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정체감이 형성된 사람만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되지요.
의존적이거나 복종적이거나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관계도 동등한 상태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체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어때요? 끌려가죠. 관계가 길게 이어가지 못하는 것이 반복되다가 나는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관계를 단절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고립감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자, 역할혼미에 의해서 방황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없어 고립감이나 자아 몰입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에 대한 자기 개념이 있으시죠? 그거는 내가 그러한 것을 경험을 했고 나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바로 고립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생산성 대 침체성입니다.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중장년기를 떠올려 보죠. 열심히 돈을 벌어요. 사회적으로 기여해요. 아이를 키워요. 생산성의 시기입니다. 핵심적인 갈등은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친밀감이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건설적으로 되어서 결혼, 출산, 자녀 양육으로 나타나고 하는 일이나 직업에서도 창의적인 성취나 업적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생산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님이나 수녀님이나 신부님처럼 결혼도, 출산도, 자녀 양육도 할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 그분들은 어떤 생산성을 기여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것은 바로 뭐냐? 돌봄이에요. 돌봄, 케어, 다른 사람들을 돌본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나의 것을 내어줘야 되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도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나만 잘 되면 되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 것만 주장하고 내 것만 찾다 보면 결국은 그게 무엇으로 가느냐? 침체성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기로만 잠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에 중장년기에 되면 자기에만 집중하다가 계속 왜 이렇게 늙었지? 나 젊어야 되는데 청년기 때 그 모습에 집착하고 계속해서 성형을 하거나 계속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하거나 밖에 다른 세상에 눈을 돌리지 못하죠. 이런 사람은 자기 행복에만 몰두하고 자기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자아통합 대 절망감인데요. 자, 노년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노년기의 관심의 방향은 이제 미래가 아니에요. 이제 노년기가 되면 계속해서 옛날 생각을 합니다. 과거로 관심이 가요. 내가 그때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이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후회. 자, 이 시기에 노년기에 해당하면 젊음이 상실되고 사회적 역할도 잃게 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자신의 생을 성찰하고 정리하는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생을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의미를 계속해서 후회로 점철하게 된다면 결국 헛살았다 라고 하는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 시기에 중요한 건 그래, 실수했어. 그때 나 잘못했어. 하지만 이게 나의 인생이야. 그 당시에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지금 나의 이 모습이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지만 나 최선을 다했다고 라고 하는 자아 통합이 건강한 노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후회한다면 바로 절망감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